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 그림책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혼자예요.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이 유아들과 함께하는 유아 문화예술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아들이랑 함께 놀러 나간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또 내일 모레 축제가 있어서 준비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좀 오늘은 분주한 하루라서 저 혼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주한 하루를 보내면서 저와 비슷하게 또 하루를 보내는 그림책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꼬마 시인의 하루. 꼬마 시인의 하루. 꼬마 시인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되게 궁금하시죠?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그 장혜진 선생님이 북극곰에서 펴낸 책인데요. 꼬마 시인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게 시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아이들이랑 함께 시를 쓰다 보면 이 꼬마 시인의 하루를 꼭 읽어주거든요. 우리의 일상이 그냥 시가 되는 그런 날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날에 쓴 시가 그냥 우리 시가 되는 거다. 시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책이에요. 꼬마 시인의 하루. 보면 엄마는 등장하지 않는데 소리가 나요. 숙제는 다 하고 가는 거야? 예습복습은 했어? 청소는 했어? 하고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해요.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책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는 우리 친구.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토록 작은 식물이 꽃을 피우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굉장히 무겁죠? 꼬마 친구가.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하는 데다 쓰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같이 지나가는 오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해야 돼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리 깨깨깨 막 이렇게. 오리나 나나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이러한 그냥 일상이 시인의 하루가 아닐까?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도 말해요. 나중에 크면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보, 더 큰 집으로 옮겨야겠어요. 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어른들의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시를 쓰다 보면, 아이들하고 함께 시를 쓰다 보면 어른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아이들 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상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돌아다니니까, 인생이란 꼬르륵 꼬르륵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때가 돼서 그런 건지 배가 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인생이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경치가 정말 좋네. 이제 시 한번 써볼까?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현실은 너무 배가 고프구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인의 현실도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과 그리고 멋진 철학적인 생각들이 시로 나오기 전에 배고픈 시인의 현실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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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요. 가을엔 역시 달콤한 케이크, 핫초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태까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배고픔을 느낀 다음부터는 가을엔 역시 핫초코야.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시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책 끝나고 그래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현실은 팍팍합니다. 너는 대체 뭐 되려고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숙제는 예습복습은 할 일은 다 하고 노는 거야? 문득 아까 산책하다가 만났던 오리 생각이 났어요. 뭐 해야 돼요? 언제 끝나요? 맛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오리도, 이 친구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풋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시인의 하루는 어떨까요? 역시 인생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구나. 나는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그래서 나온 오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꼬마 시인이 하루 종일 산책하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만나는 사물들 그리고 배고픔을 느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시를 하나 썼어요. 오늘의 시 코코아는 달지만 숙제는 쓰다. 가을 하늘은 높지만 가을 꽃들은 낮다. 새들은 멀리 날지만 나는 배가 고프다. 왜 사는지 물어도 삶은 대답이 없다. 하지만 나는 시인이므로 오늘도 한 편의 시를 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산책하면서 느꼈던 일상이 고스란히 시로 나온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꼬마 시인의 하루. 아이들이랑 시를 쓸 때 이렇게 꼬마 시인의 하루의 글을 읽고 그림책을 읽고 시를 쓰면 자기의 일상이 그냥 그대로 시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특히 1, 2학년 때 시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1, 2학년 때쯤에 쓰는 시는 나중에 조금 커서 보면 아, 내가 저런 글들을 썼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순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일상이 그대로 담긴 시를 잘 쓰거든요. 우리가 시 쓰는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가 시를 많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시를 많이 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하루가 시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마 시인의 하루를 읽으면서 그냥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를 시로 써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 길게 쓰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 5줄 정도 이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주에서 여주 시민들과 뭐 어린이, 어른, 청소년 모두 같이 해서 1년에 한 100편씩의 시를 함께 쓰자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 만나서 활동하는 걸 보면 한 100편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를 한번 다 모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쓸 때 항상 어떤 힘을 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내 이야기를 풀어놓듯이 내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썼던 시들이 되게 편안하고 보기도 좋고 읽기도 좋았던 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꼬마 시인의 하루로 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오늘은 3권의 그림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 3권의 그림책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그냥 입말로 노래처럼 부르던 것들을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리동동 거미동동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주도의 꼬리따기 노래를 가지고 권윤덕 선생님이 시그림책을 만들 때 첫 번째로 한 작품이고요. 아마 시그림책 첫 번째 권수라서 권윤덕 선생님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시그림책을 하려고 창비해서 기획을 했는데 내가 첫 번째로 하게 됐어. 그러면 야 이거 어떤 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그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 선생님이 작가와 만나면서 말씀하실 때 좀 부담스럽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시리동동 거미동동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꼬리따기 노래 중에 노래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시리동동 거미동동. 제주도 풍경이 훅 들어가 있는 돌담집과 그 다음에 돌담 벽과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미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거미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얘 거미가 존재감이 적지 않아요. 거미가 꽤 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이나 토끼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죠. 왕거미 거미줄은 하얘. 그래서 이 존재감이 뿜뿜 뿜어내는 이 왕거미가 거미줄에 이제 집을 지은 그 거미줄을 보여주는데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커다란 예쁜 거미줄인 거예요. 하얀 것은 토끼. 이제 드디어 이어지기 시작하죠. 하얀 것은 토끼. 토끼는 난다. 근데 나는 것은 까마귀. 저는 근데 토끼는 난다 해서 제주도에 가면 특히 그 공항 근처에 가면
비행기가 되게 낮게 날아서 다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벌써 비행기가 나오려고 하나? 그랬는데 샥 까마귀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것은 까마귀, 까마귀는 검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주도의 많은 돌들은 까맣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꺼내면서 까만 돌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또 많은 게 푸른 거잖아요. 그래서 푸른 것은 바다, 바다는 깊다. 그럼 깊으면 뭐가 있을까? 깊은 것은 하고 뜸을 들여요. 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깊은 것은 하고 뜸을 들여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깊은 게 뭐지? 뭐랑 연결될까? 근데 너무 따뜻하게 엄마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를 놓고 일하러 가는 엄마의 마음, 또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엄마의 깊은 마음 때문에 푸근해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그림 요소도 굉장히 작고 귀여운 것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눈길을 끄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도 어린이들이랑 시 지을 때 많이 읽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시를 꼬리따기처럼 쓰는 연습도 많이 해요. 또 하나는 이제 권정생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한병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 길로 가다가인데요. 이것도 약간 꼬리따기랑 비슷해서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권정생 선생님이 글로 정리를 해서 한병호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린 그런 책이에요. 길로 가다가. 그림이 되게 한병호 선생님 그림 좋아하는데요. 한병호 선생님의 마음이 훅 들어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길로 가다가. 이거는 한울림 어린이에서 펴냈고요. 권정생 선생님 글에 한병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길로 가다가 바늘 하나 주었네. 주운 바늘로 뭘 할까? 낚시하나? 휘었지. 근데 이게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게 꼬리따기랑 되게 비슷해요. 길 가다가 바늘 하나 주었는데 그 바늘로 뭐 할까? 낚시하지. 낚시해서 낚시하려고 휘어버렸어. 그 휘한 낚시로 뭐 할까? 휘인 낚시로는 고기를 잡아야지. 근데 잉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잉어 한 마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낚은 잉어를 어깨에 메고 낑낑낑 거리면서 가는 모습이요. 노인과 바다에서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큰, 자기 몸보다 큰. 근데 이제 노인과 바다는 되게 그 잡은 물고기가 결국은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권정생 선생님 글에 한병호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너무 좋아요. 가마솥에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다 먹었지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풍성한 모습이 표현이 되고 이것 또한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그 끝말을 계속 이어서 시가 되는 그런 글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이랑 저는 시를 쓸 때도 끝말을 이어서 끝말잇기처럼 그 문장을 받아서 또 시를 쓰고 문장을 받아서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길로 가다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가 써지는, 시가 엮어지는, 시가 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마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도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리뷰를 보시면서 우리 혜진쌤이 오늘 원래 혜진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혜진쌤이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5줄씩 일기 써보기 해보고 싶어요. 제주도엔 유난히 까마귀가 많아요. 맞아요. 제주도에는 까마귀가 많고 까만 돌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하늘 나는 거를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고 까마귀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그림책으로 새는 나무자고라는 그림책이에요. 이것도 창비에서 나온 시그림책 중에 하나고요. 이 또한 전래동요예요. 전래동요인데 정순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정순이 선생님도 그림이 아주 따뜻하신 그런 분이라서 그림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 그림책은 자장가예요. 자장가를 시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한 밤이 아닌 약간 달이 있어서 푸르른 밤이에요. 이 밤에 밖에서 들려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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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엄마가 아기를 품고 아이를 재우는 장면이죠. 자장, 자장, 잘 자거라. 그리고 아이한테 아이가 쉽게 잠 안 들잖아요. 아이가 또 까꿍 하면서 밖으로 나와요. 이불 밖으로. 그럼 엄마가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새는 나무 자고 쥐는 구멍 자고 소는 마구 자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새도 자고 쥐도 자고 소도 자니까 아가야 너도 자야지 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근데 아이가 너무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서 계속 노래를 불러줘도 아이는 안 자고 상상을 하겠죠. 전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따끔따끔 따개비는 바위부터 잠을 자고 따개비도 잠을 자는 이 밤이니까 애기야 너도 자야지 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능청능청 누렁이는 마루 밑에 잠을 자고 우리 아기 어디 자나 엄마 품에 잠을 자지 이렇게 해서 노래처럼 불러주는 자장가예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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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우리 엄마가 저한테 불러줬던 자장가고요. 또 할머니가 불러주셨던 자장가예요. 요즘에는 아이랑 자장가 부르면서 자는 문화는 아니어서 되게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책에 맞춰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잠을 자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돼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시그림 책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세 권의 시그림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24일, 25일 평생학습 축제에서 저희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이름으로요. 시가 피어나는 정원이라는 부스를 운영해요. 저희 토닥토닥 그림책 하면 시를 생각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 시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스탬프를 찍으면서 각각의 글자들을 조합해서 시를 쓰는 그 시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두 개 다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시밥은 준비를 안 하고 시업서를 준비해요. 그리고 도장이 이번에는 한 40개 정도 새로운 문장이 또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첫 문장을 시로 찍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어서 한 4줄 정도 시를 쓰는 5줄 시 쓰기 막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부스도 좀 요번에는 좀 책방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곳으로 꾸며보려고 하니까요.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주차장에서 운영을 합니다. 25일, 24일, 25일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니까요. 그쪽으로 오셔서 시그림책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시 도장도 찍으시면서 시업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조금 특별한 코너로 시업서에 QR을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쓴 시를 QR을 찍으면 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혹시 QR 찍은 엽서 하나 있나요?
저희가 샘플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름 느낌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 엽서 나눠드릴 때 그 밑에 QR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 QR에 카메라를 대면 소리가 나는 시 엽서가 아마 지금 준비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 그림책과 그 다음에 꼬마 시인의 하루를 소개하면서 리뷰를 했습니다. 24일, 25일 평생학습 축제 때 시가 피어나는 정원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시를 꽃피워보면 어떨까요? 오실 거죠? 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참. 요즘에 저희 요거 가지고 조금 잘 놀았거든요. 시주머니라고 주머니 시. 저도 그 책 읽는 ACC 해가지고 광주 북페어에 가서 만났어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되게 아이디어 좋게 주머니 시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20장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의 앞부분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가장 작은 상자에 반지가 된 것처럼 동그랗고 예쁘게 누울 거예요 라는 문구가 있고 그 뒤에는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저 요번에 이거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림책 모임에서도 시 나눔 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시 나눔을 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청소년들 중에서 이 주머니 시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스타 맛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요즘에 이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이렇게 한 장씩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시 평생학습 축제에 오실 거죠? 네, 그때 만나요. 리뷰 마치겠습니다.